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원예용품점에 갔는데 화려한 씨앗 봉투, 반짝이는 공구들, 마법 같은 흙포대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요. 내 안에 쇼핑 본능이 폭발하면서 필요한 것 같으면 일단 눈에 띄는 대로 다 사 모으기 시작하죠. 그런데 막상 텃밭에 돌아와 보니 오이 지지대는 엉뚱한 걸 샀고 정작 중요한 토마토 비료는 깜빡했으며 무씨는 작년에 사둔 게 세 봉지나 있더라는 겁니다. 이 정원사의 천국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의 미래 텃밭 농사의 90% 실패 요인이 바로 정해진다면 어떨까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많은 돈과 스트레스를 아껴주고 무엇보다 풍성한 수확의 기반을 다져줄 실수 없는 쇼핑 목록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시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텃밭 용품을 사러 가는 게 마치 복권 긁는 것과 같았습니다. 옆집 이웃이 추천한 것, 아니면 포장이 그럴싸해 보이는 것만 골랐죠. 그 결과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텅 빈 밭, 헛되이 쓴 돈, 그리고 시즌 끝에 실망감뿐이었죠. 하지만 현대적인 텃밭 가꾸기는 무엇보다 계획이 핵심입니다. 건축가가 설계도 없이 집을 짓지 않듯 현명한 텃밭 농부는 명확한 목록 없이 매장에 가지 않습니다. 이 목록은 단순히 이름만 적힌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바람, 밭의 조건,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꼼꼼히 점검하는 방대한 준비 작업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처럼 무작위적인 쇼핑에서 체계적인 계획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땅을 파는 행위를 넘어 수확뿐만 아니라 기쁨까지 선사하는 의식이 있고 생산적인 원예 활동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시즌 준비가 마트에 가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쇼핑은 최종 단계이지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시작은 여러분의 책상 위, 바로 파종 계획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즌 전체를 아우르는 여러분의 로드맵이자 핵심 전략 문서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광활한 텃밭 세상에서 길 잃은 어린 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어떤 작물을 심으실 건가요? 밭의 어느 구역에 토마토를 배치하고 당근은 어디에 심을 건가요? 쌈채소나 허브에는 얼마나 공간을 할애하실 건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쇼핑카트에 담길 물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키가 크게 자라는 토마토 10주를 심기로 결정했다고 해봅시다. 이 단순한 결정만으로도 지지대, 묶는 끈, 그리고 특정 영양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바로 나옵니다. 계획이 없다면 이런 필수 품목들을 아예 잊어버리거나 혹은 용도에 맞지 않는 지지대를 구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트에 갈 생각조차 하기 전에 먼저 미래 텃밭의 청사진을 그려보세요. 이것이 바로 기본 중의 기본이며 여러분의 가장 훌륭한 조언자이자 친구가 될 것입니다. 심을 작물 계획이 완성되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단계입니다. 바로 분해 데컴포지션죠. 복잡한 기계를 단순한 부품들로 해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텃밭 계획표가 바로 그 복잡한 기계입니다. 이제 이 계획을 앞으로 작성할 쇼핑 목록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카테고리로 나누어야 합니다. 깨끗한 종이를 꺼내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켜고 몇 가지 섹션을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섹션은 씨앗 및 모종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계획표에 있는 모든 작물을 적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흙 및 토양 계량제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모종용 상토나 밭에 채워 넣을 퇴비나 부엽토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토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래나 버미큘라이트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비료입니다. 네 번째는 보호 방제 용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농기구 및 소모품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즉시 정리됩니다. 씨앗에서 삽으로, 삽에서 비료로 생각이 이리저리 튀지 않게 됩니다. 각 카테고리를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마치 여행 갈 때 체크리스트를 보며 짐을 싸는 것과 같습니다. 지루하지만 확실히 효과적이죠. 씨앗 카테고리가 생겼다고 해서 당장 목록에 있는 걸 전부 옮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대대적인 검토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씨앗 재고 점검이라고 부릅니다. 초보 농부든 베테랑이든 누구나 작년에 쓰고 남은 씨앗 봉투를 어딘가 소중하게 보관해뒀을 겁니다. 이 씨앗들의 전체 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봉투를 전부 꺼내서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기한이 1, 2년 지났다고 해서 모든 작물에 사용 선고가 내려진 건 아니지만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박이나 오이 같은 박과 씨앗은 보관 기간이 길지만 파스잎이나 샐러리는 발화율이 정말 빨리 떨어집니다. 이제 씨앗을 세 무더기로 분류합니다. 첫째, 문제없는 씨앗. 둘째, 좀 의심스러운 씨앗. 셋째, 폐기 처분할 씨앗입니다. 의심스러운 씨앗은 발화율 테스트를 해보세요. 씨앗 10개 정도를 젖은 키친타월에 올려 비닐봉투에 넣고 따뜻한 곳에 둡니다. 며칠이 지나면 몇 %의 씨앗이 발화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고 점검을 마친 후에야 어떤 씨앗을 정말 사야 할지, 어떤 씨앗은 이미 충분히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씨앗 정리까지 마쳤다면 이제 따뜻한 방을 벗어나 텃밭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는 서늘하고 먼지 쌓인 창고나 차고로 가봅시다.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점검 단계입니다. 아, 뭐 다 있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요. 우선 삽, 쇠스랑, 괭이 같은 큰 농기구부터 점검을 시작합니다.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작년에 단단한 땅과 씨름하느라 삽자루가 부러지진 않았는지, 쇠스랑의 날이 휘어지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한 수리, 날카롭게 다듬기, 또는 아예 교체가 필요한 물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구들, 즉 전정가위, 모종삽, 흙을 일구는 도구 차례입니다. 전정가위는 깨끗하게 닦고 반드시 날을 갈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를 자르는 게 아니라 뭉개버리게 됩니다. 물뿌리개와 양동이에 금이 가진 않았는지, 물 호스와 스프링클러 노즐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겨울 동안 플라스틱이 갈라지거나 중요한 고무 패킹 오어링, 이옷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목록에 적어 두세요. 밭을 한창 갈아엎어야 하는데 가게 문이 닫힌 후에야 삽이 부러진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지금 고장난 도구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점검 대상은 바로 토양입니다. 물론 밭의 구석구석을 전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땅의 전반적인 상태와 토양 개량을 위해 가진 자재들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작년에 작물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혹시 땅이 너무 굳고 점토질이라 물 빠짐이 안 좋았거나 반대로 모래가 많아 수분을 잘 유지하지 못했나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의 재배 계획에 맞춰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근 같은 뿌리 채소에는 부드럽고 가는 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목록의 모래나 산성도를 낮춘 피트모스를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나 오이는 유기물을 좋아하므로 충분한 퇴비나 부엽토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토양 산도 테스트를 실시했고 산성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쇼핑 목록에는 고토석회, 백운석 가루, 나석회가 포함될 것입니다. 토양 상태를 평가하고 개량 계획을 세우는 것은 미래 작물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단순히 지친 땅에 씨앗을 심고 기적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흙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초록색 반려식물들을 위한 양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비료 상자나 선반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뭐가 얼마나 쌓여 있나요? 보통 특정 목적으로 비료를 사놓고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몇 년째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죠. 지금 바로 재고 조사를 해보세요. 첫째,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액상 비료나 유기복합 비료는 더욱 중요해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식물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현재 가지고 있는 비료를 여러분이 세운 작물 재배 계획과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토마토나 고추를 많이 심을 계획이라면 열매를 맺는 시기에는 칼륨과 인산이 필수입니다. 혹시 젯, 황산칼륨 아니면 인산일 칼륨 같은 비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IP 채소는 초기 성장에 질소가 필요하죠. 요소, 질산암모늄 또는 유기질 질소 비료는 충분히 있나요? 지금 가진 재고 목록을 만들고 옆에 그 비료가 어떤 작물에 적합한지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비료 창고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고 가게에서 필요 없는 것까지 몽땅 사오는 대신 꼭 필요한 비료만 정확히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작물 보호, 즉 방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은 텃밭에서도 진리입니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들죠. 그러니 병충해 방제약품을 점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텃밭 상비약통을 한번 열어보세요. 뭐가 들어있나요? 아마도 이름 모를 작은 봉투나 병들이 가득할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들을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오랫동안 사용을 망설였던 독성이 강한 강력 화학약품들은 더 순한 친환경 약재나 저독성 제품으로 대체하고 이번 기회에 정리하세요. 세 번째는 남은 약재들을 여러분의 실제 작물 재배 계획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감자를 심는다면 감자 주요 해충을 막을 약품이 꼭 필요할 겁니다. 양배추를 많이 심을 계획이라면 애벌레와 진딧물 방제도 대비해야 합니다. 토마토와 오이의 경우 역병이나 흰가루병 같은 곰팡이성 질병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살균제와 살충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생물학적 제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작물 보호에 부족한 항목이 있다면 목록에 꼭 적어두세요. 초보 텃밭 가꾸는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키가 크게 자라는 토마토, 오이, 콩, 완두 같은 작물들을 신나게 심고 나서 식물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쯤 지지해 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당황하는 거죠. 그때부터 급하게 될 만한 막대기, 끈, 기타 임시 재료들을 허둥지둥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런 혼란을 피하려면 준비물 목록을 작성할 때부터 지지대 시스템에 대해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어떤 작물에 지지대가 필요할지 파악하기 위해 심을 작물 계획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토마토에는 튼튼한 지지봉이나 울타리 덩굴망가 필요하고 오이에는 magnete이나 수직 지지대가 좋습니다. 완두나 덩굴콩 같은 경우에는 전용 구조물이나 단순히 튼튼하게 연결된 끈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점검해 보세요.
작년에 사용했던 지지봉이나 지지대가 충분한지, 상태는 괜찮은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식물을 묶어줄 끈이나 전용 클립, 혹은 부드러운 철사 같은 결속 재료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나요? 이제 부족한 물품을 수량과 함께 목록에 적으세요. 예를 들면 토마토 지지봉 2m짜리 10개, 오이용 네트 5m처럼 구체적으로 말이죠. 직접 모종을 키울 계획이시라면, 다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면 새싹 육아를 위한 별도의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죠. 이 항목들 역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먼저 용기부터 점검합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화분, 트레이, 그리고 압축 상토 등이 얼마나 있는지 모두 세어보세요. 어린 식물에 병을 옮기지 않도록 사용 전에 이 용기들을 깨끗이 씻고 소독액, 예를 들면 희석한 과망간산 칼륨 용액으로 철저히 소독해 주세요. 준비된 용기가 키우려는 모종 전체에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다음은 흙상토입니다. 모종 전용 흙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 흙은 가볍고 배수가 잘 되며 영양분이 풍부해야 합니다. 밭에서 퍼온 흙은 너무 딱딱하고 병원균을 포함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흙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쇼핑 목록에 추가하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미세한 준비물들도 잊지 마세요. 적절한 미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미니 온실이나 비닐, 조심스럽게 물을 줄 때 필요한 분무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름표 표찰과 마커입니다. 이름표가 없다면 황소 심장, 품종이 어디에 있고 검은 왕자 품종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빠르게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 말 믿으셔도 좋아요. 씨앗부터 헛간에 있는 나사 하나까지 모든 재고를 완벽하게 점검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적어둔 모든 메모를 들고 마스터 목록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이는 최종 구매 목록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무조건 적어 넣는 일종의 초안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절대로 내용을 걸러내거나 수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적기만 하세요. 삽자루가 부러졌다면 삽자루라고 적습니다. 토마토 지지대 말뚝 5개가 부족하다면 말뚝 5개라고 적습니다. 헤르만 품종 오이 씨앗이 필요하다고요? 목록에 추가합니다. 끈이 다 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목록에 넣습니다. 이 과정은 자신과의 셀프 브레인스토밍과 같습니다. 이전 메모에서 나왔던 모든 항목들을 이 하나의 통합 문서에 카테고리별로 옮겨 적으십시오. 씨앗, 비료, 농기구, 보호용품, 지지대, 육묘용품 등 모든 것을 망라해야 합니다. 이 마스터 목록이 엄청나게 방대해 보이거나 심지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목록의 목표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단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목록을 최적화하고 보기 좋게 다듬는 작업에 집중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스터 목록 중 씨앗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씨앗을 고를 때는 정말이지 욕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는 너무나 유혹적이고 그 위에 적힌 약속들은 달콤하게 들리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현명하게 구매하는 것입니다. 첫째,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필요 이상으로 씨앗을 지나치게 많이 사둘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토마토 10포기만 필요하다면 씨앗이 200개 들어있는 봉투는 필요 없겠죠. 남은 씨앗은 그냥 쌓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화율만 급격히 떨어집니다. 둘째, 품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자회사, 즉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비용을 아끼려다가 발화율이 낮거나 품종이 뒤섞인 씨앗을 받는 것보다 평판이 좋고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씨앗을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셋째,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F1 교배종 하이브리드이 중요한지 아니면 일반 품종 자유 수분종이 중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F1 표시가 붙은 교배종은 보통 수확량이 많고 병충해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 해에 쓸 씨앗을 직접 채취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 품종은 원하는 특성을 유지하면서 다음 해에 쓸 자체 종자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점에서 망설이거나 충동적인 구매를 하지 않도록 구매하고 싶은 구체적인 품종이나 교배종의 이름을 미리 목록에 정확히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토 및 토양 계량제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싼 게 비지떡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상토의 품질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며 만약 품질을 포기한다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의 수확량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당장 가까운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흙은 사실상 쓰레기가 섞인 피트모스에 불과해서 식물에게 좋은 출발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완제품 상토를 구입하신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모종이나 씨앗을 키우기 위한 상토는 입자가 고운, 소독 처리가 된 전용 제품을 사용하세요. 밭이나 텃밭에는 범용성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상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정확한 양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텃밭의 길이, 너비, 그리고 원하는 흙의 높이, 깊이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길이가 6m, 너비가 1m인 밭에 10cm 두께의 퇴비층을 추가하고 싶다면 필요한 양은 1.6 세제곱미터, 즉 60리터가 됩니다. 정확한 양을 알고 있다면 불필요하게 많이 구입할 일도 없고 딱 한 포대가 부족해서 일이 멈추는 불상사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료 포장지에 적힌 그 신비로운 글자들을 한번 해독해 볼까요? 가장 흔하게 보시는 건 NPK라는 약자일 겁니다. 이것은 식물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주요 다량 원소입니다. N은 질소입니다. 질소는 줄기와 잎이 같은 녹색 부분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질소는 모든 식물이 초기에 성장할 때 특히 필요하며 상추, 딜, 시금치 같은 엽채소, 잎채소의 경우엔 재배 기간 내내 중요합니다. P는 인 포스포러스입니다. 이는 뿌리 시스템 발달, 개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모종을 심을 때나 꽃이 피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카는 칼륨, 포타시움입니다. 칼륨은 식물이 영양소를 흡수하도록 돕고 면역력과 가뭄,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열매의 맛과 저장성을 결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칼륨은 특히 수확철, 즉 여름 후반기에 작물이 성숙하는 시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비료를 훨씬 더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 밭을 준비할 때는 질소가 많이 포함된 복합 비료가 필요하고 열매를 맺는 토마토의 웃거름을 줄 때는 인과 칼륨에 중점을 둔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장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통하는 철학은 한 번 살 때 제대로 사서 평생 쓰자입니다. 물론 저렴한 플라스틱 물뿌리개나 몇천 원짜리 삽을 사고 싶은 유혹이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험에 따르면 이런 절약이 결국은 손해로 돌아옵니다. 싼 삽은 잡초 뿌리만 만나도 금방 휘어지고 플라스틱 물뿌리개는 한 달만 햇볕에 둬도 갈라집니다. 또 저렴한 전정가위는 가지 몇 개만 잘라도 날이 무뎌집니다. 결국 매년 새로운 장비를 사게 되어 좋은 품질의 도구 하나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산이 허락한다면 믿을 수 있고 튼튼한 제품에 투자하세요.
레일 강철로 만든 삽, 유명 브랜드의 전정가위, 금속 물뿌리개, 튼튼한 보강 호스처럼 말이죠. 이런 장비는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작업할 때도 편하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돈과 스트레스를 아껴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초보 농부라면 모든 것을 다 사 모으지 마세요. 기본 도구 세트부터 시작하세요. 괭이나 삽, 갈퀴, 모종삽, 흙을 일구는 도구, 전정가위, 그리고 물뿌리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첫 시즌에는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거예요. 농약 판매대에 서면 당황해서 온갖 강력한 화학약품들을 잔뜩 사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종합병해충 관리, 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다른 수단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극한의 상황에서만 화학 살충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예방과 안전한 생물학적 제재의 활용입니다. 해충뿐 아니라 이로운 익충까지 모조리 죽이는 광범위 살포식 독성 농약으로 밭을 흠뻑 적시는 대신 장바구니의 병의 예방을 위한 고초균, 바칠루트나 트리코데르마 기반의 생물학적 살균제, 즉 친환경 유기농 자재를 담으세요. 특정 해충에게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박테리아나 곰팡이 기반의 생물학적 살충제에도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또한 진딧물 방제에 효과적인 친환경 비누액이나 담뱃재, 겨자 가루 같은 전통적인 민간 요법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여러분의 건강과 환경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밭에 이로운 곤충들, 즉 무당벌레나 풀잠자리 같은 천적들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은 해충 방제에 있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지지대, 격자 선반, 그리고 각종 구조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토는 바로 7번 재고 1번 사라는 것입니다. 오이망이나 미니 비닐하우스용 활대를 구매 목록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줄자를 들고 텃밭으로 가세요. 이 구조물들을 설치할 텃밭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5m짜리 롤망을 샀는데 텃밭 길이가 6m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큼 짜증나는 일은 없습니다. 혹은 나중에 자랄 고추에 비해 활대가 너무 낮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록에는 단순히 비닐하우스용 활대라고 적지 마시고 폭 80cm나 높이 최소 60cm 이상인 활대 6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기록이 정확할수록 구매 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질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 보세요. 목재 말뚝은 친환경적이지만 2시즌 만에 썩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금속 지지대나 유리섬유 보강제 FRP는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 이 구조물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계획인지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텃밭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물 공급 시스템에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준비 목록을 만들 때 빠뜨리지 마세요. 먼저 호스 점검부터 시작하세요. 호스를 모두 풀어서 혹시 균열이 생겼거나 꺾인 곳은 없는지, 구멍이 났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낡은 호스는 수리용 커플링으로 아직 살려서 쓸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새 것을 사야 할 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새 호스를 구입한다면 절대 비용을 아끼지 마세요. 저렴한 단층 호스는 잘 꼬이고 쉽게 파손되어 한 철밖에 쓰지 못합니다. 차라리 보강된 3중 또는 5중 레이어 호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연결 장치, 커넥터, 그리고 물 분사 노즐도 확인하세요. 문제는 호스가 아니라 몇 푼 안 하는 고무 패킹 가스켓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 공급의 효율화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올해는
온실이나 토마토 재배를 위한 밭에 점적 관수 시스템에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을 크게 절약해 줄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피팅, 점적 테이프, 그리고 필터를 목록에 추가하세요. 이는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 중요하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 이것 없이는 텃밭일이 고행이 되는 사소한 필수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늘 구입을 깜빡했다가 정작 필요할 때서야 생각나는 바로 그 물건들이죠. 첫 번째는 바로 장갑입니다. 여러 켤레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흙파기 같은 거친 작업을 위한 두꺼운 장갑, 그리고 잡초 제거와 모종 옮겨 심기를 위한 얇은 코팅 장갑을 갖추어야 합니다. 혹시 쓰던 장갑이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목록에 추가하세요. 두 번째는 식물 라벨 명찰입니다. 작은 플라스틱 이름표와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는 유성 마커가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어떤 품종을 심었는지 헷갈릴 위험이 아주 큽니다. 세 번째는 지지용 결속 재료입니다. 끈, 부드러운 와이어, 클립 등을 말하는데요. 이건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늘 부족하고 금방 동이 나 버립니다. 네 번째는 작지만 핵심적인 도구들입니다. 예를 들어 접목이나 수확에 필요한 원예용 칼이나 곁순 제거를 위한 작은 가위 같은 것들이죠. 텃밭 작업의 모든 단계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점검해 보시고 이 사소한 품목들을 모두 기록해 두세요. 예산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지만 작업의 편의성은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이제 마스터 리스트가 완성되었고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양은 방대하지만 불필요한 건 하나도 없죠. 이제 매장에 가기 전 마지막 단계는 바로 정확한 정리입니다. 씨앗, 삽, 비료, 장갑, 다시 씨앗처럼 항목이 뒤죽박죽 섞인 목록을 들고 대형 원예점에 가면 안 됩니다. 매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되고 결국 지쳐서 뭔가 하나를 빠뜨리게 될 겁니다. 모든 항목을 매장의 구역별로 그룹화하세요. 다음과 같은 소제목을 만드세요. 씨앗 코너, 흙 및 비료 코너, 원예도구, 관수 시스템, 소모품. 이제 마스터 리스트의 각 항목을 해당 카테고리로 옮기세요. 이렇게 구조화된 목록은 쇼핑을 정신없는 마라톤이 아닌 침착하고 계획적인 산책으로 바꿔줄 겁니다. 구역에 들어가 해당 목록의 모든 것을 구매하고 체크한 다음 조용히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주고 계획을 명확하게 따르기 때문에 충동적인 구매까지 막아줍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문턱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목록이, 그리고 머릿속에는 명확한 행동 계획이 있죠. 서두르지 마세요. 최종 점검을 해야 합니다. 목록 전체를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혹시 정말 중요한 것을 빼놓지는 않았나요? 만약 고가의 관리기 혹은 비싼 장비, 구매 항목을 넣었지만 이번 달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가요? 재정 상태에 맞춰 목록을 수정하세요.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 품목과 나중에 구입해도 되는 항목을 명확히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최종 점검이야말로 원예용품점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방패입니다. 바로 어머, 이거 정말 예쁘네. 당장 사야겠어. 증후군이죠. 명확하고 검증되었으며 의식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어떤 마케팅 상술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필요한 물건만을 찾아가며 불필요한 잡동사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풍년을 위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는 전략가입니다. 성공적인 쇼핑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던 상태부터
완벽하게 체계화된 쇼핑 목록을 만드는 단계까지 저희가 함께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장보기가 시작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파종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씨앗, 도구, 비료, 지지대 등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이 뒤따르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마스터 목록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꼼꼼하게 수정하고 세부화하고 항목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복잡하고 오래 걸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계획하는데 단 이틀 저녁만 투자하셔도 시즌 내내 훨씬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스트레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일도, 중요한 것을 깜빡할 일도 없어지며 여러분의 텃밭이 건강하게 번성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텃밭을 위해 매번 구매하는 것을 잇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만의 비밀스러운 목록 작성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가장 완벽한 지식 기반을 만들어 봅시다.